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게임 커뮤니티에서 진짜 뜨겁게 말 나오는 주제, 바로 리니지 클래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본격 서비스 시작도 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했던 그림과 공개된 운영 방향이 살짝 다르게 보이면서 불안이 터진 겁니다. 1부. 왜 클래식이면 더 예민할까? 먼저 이걸 이해해야 해요. 클래식 게임에서 유저들이 기대하는 건 옛날 그래픽이나 옛날 사운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은 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공정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시절 리니지의 핵심 감성은 이거였죠. 다 같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으로 성장하고 운 좋게 얻은 아이템 하나가 엄청 큰 의미를 가지는 희소성. 그런데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만약 운영 방향이 편이라는 이름으로 격차를 만들 것처럼 보이면 유저는 게임을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불안해져요. 왜냐면 예전 경험이 쌓여 있어서 작은 신호 하나에도 또 그 흐름인가? 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란도 결국은 지금 당장 뭐가 확정됐냐 보다. 이 방향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냐 해서 크게 불붙은 면이 있어요. 2부. 논란 포인트 1 시즌 패스가 왜 터졌나? 첫 번째는 시즌 패스입니다. 요즘 게임에서 시즌 패스는 흔하죠. 미션 하면 보상 주고 성장 루트를 안내해주고 이벤트처럼 굴러가고요. 그런데 리니지 클래식에서 시즌 패스가 민감했던 이유는 클래식 유저가 생각하는 공정함의 기준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이거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의미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유저들이 시즌 패스에 대해 걱정하는 건 보통 이런 흐름이에요. 처음엔 편이라고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손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안 사면 불편해서 못함이 되면서 결국은 성장 속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불안.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느끼는 유저가 많다 보니 시즌 패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BM 신호처럼 읽혀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저들은 시즌 패스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클래식에서만큼은 그걸 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클래식이라면서 굳이? 이 감정이죠. 논란 포인트 2 PC방 혜택이 왜 구조 문제로 보이나? 두 번째는 PC방 혜택 논란입니다. 솔직히 PC방 혜택은 한국 온라인 게임에 너무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욕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혜택이 경험치 조금 더 수준이냐 아니면 게임 내 아이템 수급과 연결되느냐예요. 만약 PC방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포인트처럼 쌓이고 그걸로 소모품이나 재료를 꾸준히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세팅을 해두고 굴리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유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희소성이 무너지면 재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클래식 리니지 감성의 핵심 중 하나가 한 장의 아이템이 값지고 그게 내 성장의 분기점이 되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특정 루트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생산되는 느낌이 나면 아이템 가치가 흔들리고 거래가 망가지고 결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게임의 뼈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PC방 혜택은 단순히 혜택이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깨질 수 있냐로 연결되면서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논란 포인트 3 사클라 허용이 왜 작업장 신호가 되나? 세 번째가 가장 민감한 주제, 다중 클라이언트, 흔히 말하는 사클라 이슈예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캐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불안이 커진 건 다중 클라가 현실에서 누구에게 유리한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손으로 4개 계정을 동시에 제대로 플레이하기는 어렵죠. 피로도도 크고요. 하지만 작업장이나 자동화에 가까운 운영을 하는 쪽은 이야기가 달라요. 한 대의 PC에서 여러 계정을 동시에 돌릴 수 있으면 같은 시간에 생산량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PC방 혜택 같은 수급 구조와 맞물리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저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대략 3가지예요. 첫째, 아이템 인플레이션. 재료가 너무 풀리면 가치가 떨어진다. 둘째, 서버 혼잡과 대기열. 실제 유저가 아니라 돌아가는 계정이 자리를 잡아먹는다. 셋째, 사냥터 독점. 특정 세력이 주요 사냥터를 잠그면 일반 유저는 플레이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 3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여요. 결국 정상 유저 경험이 망가진다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클라 이슈는 단순히 편의 옵션을 넘어서 게임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진짜 핵심 유저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옛날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유저들이 원하는 게 옛날 그대로만은 아닙니다. 사실 모두가 압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고 유저 성향도 바뀌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편의 기능은 들어갈 수도 있고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민한 이유는 편의와 혜택이 공정함을 깨는 방식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저들이 바라는 클래식의 최소 조건은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돈이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되지 않는 것, 경제가 특정 루트의 구조적 생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작업장이나 자동화 세력에 대해 강하게 제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논란이 생기면 무소통이 아니라 방향과의 일정까지 보여주는 것. 클래식은 결국 신작이 아니라 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작은 정책도 유저는 크게 해석하고 한 번 의심이 생기면 오픈 전이라도 여론이 기울어버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